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좀 순서대로 보면은 얘는 T죠. 그리고 이 들어오는 Q예요. 얘는 W, E, 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 잠깐만, 이게 뭐지? W, E, R 맞는데? 자, 무브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기즈모가 나와요. 그 맥스랑 상당히 유사하죠. 네, 이렇게 딱 보면 알겠죠.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위치를 움직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맥스처럼 이 화살표 부분을 잡아야 돼요. 이 뾰족한 원뿔 부분을. 아셨죠? 네. 그리고 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해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넘어갈게요. 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정면에서는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네모난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그 축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아까 배웠던 거랑 마스크랑 좀 응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귀 부분만 약간 엘프 귀처럼 늘리고 싶어. 여기 X 눌러서 여기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제외시키고, 이렇게 귀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바깥쪽 클릭해서 여기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스케일 같은 걸로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죠. 뭐 모브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뒤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찢어진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묘사하기가 힘들 때는 다이나메시를 쓰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다이나메시, 이 지금 드로우 상태가 아니라서 안됩니다. 다이나메시로 바꿔준 다음에 바깥에 클릭 드래그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면이 배분이 되죠. 이제 여기에서 인텐시티랑 시프트 좀 조절해서 엘프의 귀 모양처럼 인텐시티가 너무 얘는 뭐 거의 재설정 해줘야 돼. 꼬인데 조금 풀어주고. 사실 다이나메시 하면서 이런 데가 좀 생기면 안 좋아요. 이렇게 좀 꼬인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겼을 때는 다시 다이나메시를 한 번 더 해줘서 풀어줘야 돼요. 귀 모양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그 귀 모양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어찌 됐든 마스크를 저런 식으로 무브랑 같이 스케일 이런 것들이랑 활용할 수가 있다. 자, 로테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런 지금 그 대칭이 켜져 있었어요.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다. 방향대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회색으로 요 바깥쪽에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뷰포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뷰포트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상태일 때는 일치하기 때문에 요렇게 회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상태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여기 상단에 보면 이제 요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다 알아야 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좀 보면은, 얘를 체크 해제하면요 축의 위치만 따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 위치만 따로. 그쵸?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원래 자리로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요거 다시 센터로. 그러니까 요거는 맥스에서 치면은 그 센터 투 오브젝트 비슷한 기능이에요. 어디 있든 간에 눌러주면 다시 잠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 이런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홈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중심으로 옵니다. 이 좌표의 중심으로.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도 쓰는데 무리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즈모 3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즈모 3D가 사실 이렇게 이제 맥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과거의 버전에서는 얘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를 요런 기즈모를 통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스케일은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좀 직관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반면에 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편하게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시작의 위치를 내가 좀 자유롭게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다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축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쵸?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제 귀 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는 귀를 좀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귀 쪽에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귀 쪽에다 놓은 다음에 드로우 모드로 가서 귀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내가 요 회전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귀를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좀 옅게 이렇게 해놓으면 회전을 통해서 약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기주모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테이트 해서 그냥 회전하면 됐어요. 이렇게. 요런 부분들은 좀 그 예전 방식이 좀 편하고, 대신에 요 방식은 좀 더 이제 내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는. 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은 뭐 맥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은 그거죠. 단축키 WER. 옛날에는 여기서 컨트롤 키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썼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마스크와 마스크가 저번 시간이었지. 요 기즈모로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그 하이드 기능이 있어요. 하이드 기능.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서브툴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제 나오네. 자, 이번에는 폴리메이크 3D 디바이드 좀 나눠주고, 자, F1. 자, 바닥 표시 해주고, 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하이드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숨겨진 게 보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시프트, 클릭 드래그.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맥스에서도 이렇게 이 뒷면 보이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부분, 디스플레이 프로퍼타이즈에 보면은 더블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뒷면도 보인다. 요 항목.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그 UI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요렇게 이게 나중에 찾으려면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커스텀 UI에서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컨피그에서 enable 요렇게 놓고 이게 제가 어제 여기 이 항목을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얘를 컨트롤 알트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내가 만드는 거죠. 쓰기 편하게. 바로바로 여기에 올 수가 있잖아요. 필요 없으면은 다시 얘를 눌러서 끄면 돼요. 그럼 내가 다시 여기에서 클릭하면은 확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좀 본인만의 통합적인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만일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눌러서 이동해서 여기 뷰포트에다 드래그 하면은 사라지죠. 요거 만드는 게 어제 요거였죠. 크리에이트 뉴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하면은 여기 등록되는데 제가 어제 이거를 등록을 해놓고 이거 지우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 요거는 뭐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여기 아마 컨트롤 알트에서 얘도 버리면 되지 않나? 안 버려지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이런 거 어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요거 설명하다가 얘도 컨트롤 알트 눌러서 이런 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런 거 내가 나중에 굳이 여기 들어가서 찾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다 나오잖아. 그쵸? 자주 쓰는 브러쉬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알트 눌러서 여기다가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거지. 브러쉬 항목에서 여기를 확장을 시켜요. 확장이 안 되니? 여기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 브러쉬를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2번) 요 브러쉬를 다시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또 갖다 놓고 그럼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브러쉬를 클릭해서 쓸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뒷면 보이게 하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럼 다시 닫을게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다 됐으면은 얘를 꺼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스토어 컨피그 자, 컨트롤 시프트 다시 보이게 하는 거 언하이드 올은 바깥쪽을 그냥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 클릭. 조금 헷갈리죠? 좀 써볼까요? 하이드 기능.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시프트 조합이에요. 시프트에 이제 드래그 잠시만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을 다시 이제 요게 이제 하이드고 언하이드는 컨트롤 시프트 바깥쪽 클릭. 그쵸? 빈 공간 클릭이죠. 빈 공간 클릭. 그럼 이제 요거를 반대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바깥쪽이 아니라 이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면 반대가 돼요. 서로 반전. 하이드 반전. 컨트롤 시프트 오브젝트 클릭. 그쵸? 자,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드래그 돼요. 그럼 얘는 바로 선택한 영역을 하이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쵸? 이게 좀 헷갈려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확히 쓰자. 하이드 언셀렉티드죠, 차라리. 얘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가 하이드 언셀렉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렇죠. 원래 하이드는 그냥 하이드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 알트 드래그죠. 좀 헷갈리죠 이거.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그럼 빨간색 영역이죠. 얘가 하이드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렇게 쓰기보다는 컨트롤 시프트 요거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 요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것들 각각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정도 방법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이제 상황에 맞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컨트롤 시프트 조합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라sso 툴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그쵸?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따로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 비지빌리티 항목을 한번 가볼게요. 비지빌리티 항목. 여기서 가시면은 요렇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로우를 눌러보면은 영역이 이게 점점 확대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슈링크는 반대. 이거는 이제 맥스에서 해봐서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리고 그로우 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브젝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의 큰 덩어리였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영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우터링은 이 영역의 가장 외곽 쪽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뭐지? 얘는 저는 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쓸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추가적으로 또 알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숨긴 부분을 아예 나는 지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지오메트리에 가면은 지오메트리였나 서툴이었나 여기 모디파이 토폴로지라는 데 가면은 델 히든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좀 등록시켜 놔야 되겠다. 컨트롤 알트 눌러서 일단 여기다 등록시키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야지. 이 델 히든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지금 섭디 레벨이 있어가지고 얘를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델 히든 누르면 이제 지워진 거예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바깥쪽 클릭해도 안 나와요. 이제 얘는 완전히 지워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뚫린 부분을 여기를 막고 싶어. 막고 싶은 것도 클로우즈 홀이 있는데, 클로우즈 홀이 어디 있었더라? 잠깐만, 클로우즈 홀이 근처에 있었구나. 여기 아까 델 히든 여기 보면 클로우즈 홀이라고 있죠. 얘도 빼놔야지. 저렇게 찾기 어려운 데 있는 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놓고 클로우즈 홀 누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딱 막아주죠. 뭐 나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반전시켜가지고 무브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이게 원래는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정확하게 또 잘라내는 기능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를 그냥 쓰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가 이렇게 너무 면이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 다듬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쓸 때 다이나메시를 한번 적용을 해주고 좀 면을 이런 식으로 정렬 해준 다음에 디포메이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디포메이션 이런 데서 뭐 폴리시를 살짝 준다던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부드러워지죠. 이것도 막 폴리시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치 1만 살짝 이렇게 준다던가 아니면은 릴렉스를 조금 살짝 이렇게 준다던가 다 이렇게 다듬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맥스에서 모델링 할 때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상황에 맞게 다듬어서 씁니다. 활용을 해줘.
일단은 그 마스크 저기 하이드 기능까지 한번 받고 여기서 한번